아까 트렌드까지 말씀드렸죠. 뒤에 디자인 사례를 그냥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유튜브 아까 몇 개 화면 보여드렸는데, 이전에 iOS 5까지는 애플 기본 동영상 앱이 유튜브였잖아요. 근데 iOS 6 넘어오면서 애플이 동영상 앱을 따로 만들면서 유튜브가 안드로이드랑 iOS랑 똑같이 디자인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앱을 출시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보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딩 메뉴바 적용했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이 단순해요. 거의 이 화면, 이 화면, 이 화면으로 모든 화면을 다 커버해요. 얘네가 제공하는 뭐 장르도 많고 메뉴들도 많고 기능 많잖아요. 근데 어떤 화면을 들어가도 거의 같은 구성의 화면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이런 것도 뭐 디자인이나 개발 측면에서 좀 유리하기도 하지만은 사용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은 UI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디자인한 그런 이제 앱이고요.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기네들 아이덴티티도 유지하고 표준 UI 가이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화면도 디테일한 것들 보면은 이게 iOS잖아요. 디테일한 것들 보면은 약간 입체감 준 거. 얘네는 좀 플랫하게 디자인한 거. 전체 레이아웃이나 이런 동일한데 그런 세부적인 그래픽 요소들을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얘도 유튜브니까 업 버튼 주고 액션바 주고 액션 아이콘들 주고 탭이 안드로이드 스타일이죠. 그렇죠? 탭이 언더라인 강조한 안드로이드 스타일, 아이폰 탭 스타일, 그쵸? 이런 것들도 그대로 맞춰줬어요. 다. 팝업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요소를 썼죠.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팝업을 만들지 않았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UI 요소를 그대로 활용해서 개발하는 게 OS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가지고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도 디자인 잘하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최신 트렌드를 계속 적용하고 리딩하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공간을 많이 쓰는 활용을 잘하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이드 메뉴바를 적용했고요. 플로팅 바, 처음에는 이제 뭐 등록하는 아이콘들 나오고 하다가 탐색 시작하면은 이게 쭉 사라지고 얘만 남거든요.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얘는 페이스북 로고도 없죠. 다 알거든요. 이거 페이스북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도 활용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냥 더 말씀드리죠. 펩시콜라 로고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거. 왼쪽? 오른쪽? 근데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나마 구분하시지. 이거라고 딱 떠오르던가요? 떠오르나요? 잘 안 떠올라요. 왜 안 떠올라요? 계속 바뀌니까. 그쵸? 코카콜라 하면은 딱 하나만 떠올라요. 그쵸? 펩시는 근데 여러 개 떠올라요. 지금까지 펩시콜라 로고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그대로죠. 그쵸? 이게 브랜드 가치가 거의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지금은 마켓 쉐어나 뭐 매출액이나 이게 비슷하거든요. 펩시가 따라잡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는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UI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이 1년에 한 번씩 앱 디자인을 업데이트해요. 지금 5.0까지 작년까지 나왔었는데 처음 화면이랑 지금 화면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얘랑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그렇죠? 얘랑 차이가 안 나죠. 물론 메뉴 제외하면요.
걔랑 얘랑 차이 별로 안 나고 얘랑 얘랑도 차이 별로 안 나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선점이 명확해요. 이런 탭이 명확하지 않은 거를 더 명확하게 구분했고 메뉴도 정리를 했고요. 이쪽에 뭔가 포커싱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이 하단에 좀 어수선하게 보였던 것도 좀 정리를 했어요. 약간은. 그리고 하단 메뉴바 그때 아마 아이폰의 기본 메뉴바 형식을 탑재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기능이 아마도 많아졌기 때문에 별도의 메뉴 아이콘을 넣어가지고 메뉴를 제공하고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이런 애들도 많이 쓰긴 하지만은 더 많이 쓰는 애들은 얘를 더 강조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복잡한 것들도 메뉴를 통해서 제공하자. 많이 안 쓰더라. 이런 내부적인 뭐 어떤 결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구성들이 많죠. 근데 얘네들도 더 단순해졌어요. 로고가 있던 것도 아예 로고 자리에 얘네들을 뒀어요. 그래도 많이 쓰는 애들은 바로 주자. 근데 별도의 영역을 차지하지 않고 이 자리에도 넣어서 바로 쓸 수 있게 해주자. 상태 표시하는 것도 바로 주자. 사진도 많이 올리더라, 사람들이. 위치에 대한 정보도 많이 올리더라. 이전에 이런 요소가 아예 없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용에 대한 사용 심리나 트렌드에 대한 반영을 한 거죠. 아마도 포스케어나 이런 애들이 잘 나가는 거 보고 이런 추가됐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런 영역들도 더 깔끔해졌어요. 디자인이. 점점 더 계속 다듬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항목 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요. 그쵸? 뉴스토리 보여주고 처음에 얘기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런 옵션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버전이 업되는 거 보면은 얘네가 더 점점 개선을 하고 있구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구나. 사용자의 어떤 요구들을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얘네가 특징적인 게 분명히 기능은 버전업이 되면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구성은 더 단순해져요. 세 단위였다가 한번 복잡해지긴 했다가 지금은 아예 타이틀바랑 내용, 화면 딱 두 단위죠. 그 화면 구성을 점점 더 심플하게 가져가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위한 디자인 변경을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이유에 의해서 더 급하게 디자인 체인지를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디자인 바꾼다고 하면은 정말 크게 바꾸죠. 아마 외국의 많은 앱들도 그럴 거고요. 왜 그래요? 막 컬러도 바꾸고 레이아웃 이런 거 막 크게 바꿔요. 왜 그러냐면은 한 이 정도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얘들 뭐 했냐? 그럴 거예요. 니들 무슨 일 했냐? 그래서 뭔가 막 크게 바꾸려고 많이 해요. 눈에 띄어야 되니까는. 근데 그런 거는 좀 페이스북 사이에 통해서 많이 배울 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UI라는 거는 크게 바뀌면 안 돼요. 크게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그 아랫단, 그 빙산의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 이 아랫단이 정말 탄탄하면은 크게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도 기능 자체도 뛰어나지만 정말 심플해요. 심플해요. 화면 구성이나 쓰기 굉장히 편하죠. 트위터 관련된 앱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 SNS 포탈 개념의 앱도 많이 나오고 트윗덱 등등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들 쓰기도 하는데 걔네들은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사라지는 앱들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자기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얘거든요. 그 이유는 기능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많진 않아요. 그런 애들 비해서. 그렇지만 얘는 심플하거든요. 꾸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쓰는 앱이 아닐까. 결국 좋은 앱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쓰는 앱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애들, 그런 애들이랑 얘랑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도 얘는 아이폰 디자인이죠. 가운데 타이틀 있고 가운데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 버튼이 있고요. 하단에 메뉴가 제공하고요. 그냥 기본적인 구성 요소 따르고 있죠. 전혀 새로운 디자인은 하나도 없죠. 그쵸? 그리고 이건 자기 정보 보기인데 이건 안드로이드죠. 어떻게 했어요? 하단의 메뉴바 상단으로 올렸죠? 그쵸? 이 로고 위치를 왼쪽으로 옮겼죠? 아마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전 버튼이든 있겠죠? 그쵸? 업 버튼이 있겠죠? 액션 아이콘들 있죠? OS 표준을 따랐죠? 그쵸? 따랐는데 얘를 보나 루킹필도 비슷하고 유사하고 같은 앱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트위터 사용자가 처음 내 폰에 설치해가지고 쓸 때도 굉장히 편할 거고요. 표준 OS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폰을 바꿨어요. 제가 뭐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 바꿨어요. 그래도 트위터 앱 다운받으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기기에도 맞추고 자기 아이덴티티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결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심플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런 애들도 굉장히 디자인 잘하는 애들이에요. 핀터레스트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진 기반의 SNS인데 트위터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페이지 뷰가 더 많은 앱입니다.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뭐랑 같아요? 폴라로이드 사진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이름이 핀터레스트잖아요. 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만든 애 여자친구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렇게 핀으로 꽂는 그 모습을 보고 착안해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저런 좋은 앱을 못 만드는 이유는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이야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예. 핀터레스트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모바일 앱에서는 그런 메뉴가 없는데 그 PC 핀터레스트 앱 보면은 기프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상품들을 이런 같은 스타일로 올려놓고 가격 매겨가지고 팔 수 있게 하는 지금 구매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SNS 앱을 이제 전자생거래랑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작게 파는 애들, 예를 들어서 신사동 같은데 이제 작은 샵들 있잖아요. 편집샵들이나 자기가 몇 개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는 애들. 그런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은 여기에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가격 올려놓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용자가 어마어마한데 간단한 그런 UI로 훨씬 더 디스플레이 하기도 편하죠. 옥션이나 이런데 모바일 앱 보면은 상품 상세 보기 들어가면 뭐 이게 제대로 보이나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특화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제공하면은 그 파급력이 엄청날 거다라는 전망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목할 만한 앱이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패스도 처음에 1.0 나왔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디자인을 바꾸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앱입니다. 얘네도 한편으로 보면 심플해요. 근데 사이드 메뉴바나 이런 공유하기 옵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돼 있고 얘도 필터 기능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많이 사람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제가 처음 이 앱에서 봤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앱들보다 패스 앱에서 처음 봤어요. 사이드 메뉴바나 이런 것들. 그만큼 이제 디자인 트렌드를 굉장히 선도하는 그런 애들이죠. 인스타그램도 이제
초창기에 카메라 앱이 굉장히 유명했던 앱이죠. 그래서 얘네가 유명했던 게 이제 필터 기능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기능 기반으로 해서 점점 SNS 기능을 확장하고 어떤 위치 기반의 브라우징, 사진 브라우징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특화된 기능들이 점점 SNS라는 거랑 합쳐져서 더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가 단독적으로 SNS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바로 올릴 수 있게, 연동할 수 있게 하겠죠.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분명히 이런 기능들은, 필터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우리 앱에 남아있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앱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이제 SNS랑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묶어줄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때요? 플립보드 아시죠? 처음에는 그 아이패드용으로 처음에 나와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디자인 처음 보면 대단해요. 이렇게 어떤 타일 스타일로 이미지 중심으로 제공하는데 이미지가 어색하지 않아요.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페이지 넘기듯 보드가 플립하는, 그래서 플립보드거든요. 그런 디자인, 굉장히 좋은 디자인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어떤 뉴스 매거진 같은 거를 모아서 볼 수 있는,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앱이잖아요. 얘가 그렇고 펄스라는 애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나가는 애들이. 얘네들이 직접 뉴스 만드나요? 직접 만드는 뉴스 없거든요. 다 외부의 뉴스 제공자랑 협력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좋은 플랫폼을 제공할게, 너희들이 콘텐츠를 위에 실어라. 그랬을 때 뭐 돈은 얼마고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지금은 얘네들을 뉴스 꽂으려고 줄 서 있는 애들이 무지 많습니다. 너도 나도 여기다, 야, 우리도 실어줘, 난리 아우성이에요. 줄을 엄청 서 있어요. 이런 전략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앱이야, 우리는 정말 콘텐츠 특화해가지고 하는 앱이야, 이런 포지셔닝 정하고 방향 정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따라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기업에서 시도를 했어요. 이런 유사한 걸 해보려고. 근데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랑 같이 뭘 안 하고 이거를 일반 사용자들이 올릴 수 있게 뭔가 에디터 같은 것도 제공하고 뭐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냥 직접 만들어서 올리다가 몇 번 올리다가 그냥 접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랑 디자인은 되게 유사하게 갔는데 그대로 되게 조잡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잘 따라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메시지 앱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 이제 뭐 안 깔려 있는 분은 안 계시죠? 카카오톡이 거의 뭐 대세다. 지금은 거의 메신저라고 보기는 무난하죠. 메신저 기능이라고 지금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왓츠앱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가 먼저 아마 나왔을 거고요. 아이폰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필수 설치 앱 중에 하나였거든요. 얘는 성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얘는 뭐 글로벌리는 얘네들도 아주 유명한데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예? 왜 사람들이 얘를 많이 설치하고 얘는 설치 많이 안 했을까요? 기능 똑같아요. 예. 얘는 무료고 얘는 유료니까. 예. 1,000원밖에 안 하는데도 얘 설치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메신저에서 뭐 게임, 카카오 스토리, 카스, 뭐 해서
카카오 페이지는 아직은 그렇게 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그래도 플랫폼을 점점 확장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카카오톡은 메신저 기능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잘 나가니까 대항마들이 나옵니다. 삼성에서 채돈, 네이버 라인, 다음에 마이피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PC랑 같이 쓸 수 있어요.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훨씬 좋은 기능이죠. 지금 카카오톡이 오히려 더 늦게 PC 버전 출시하고 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성공했나요? 아니죠. 얘는 잘 모르겠고 라인은 그래도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카카오톡에 비하면 뭐 글로벌리 1억 다운로드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카카오톡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얘도 그냥 메신저거든요. 저는 이거 쓰는 게 이제 PC랑 같이 쓸 수 있으니까는 처음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이 PC 버전이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나오면은 아마 이걸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핑몰이에요. 기능은 다 똑같죠. 근데 디자인은 서로 달라요. 그쵸? 왜 다를까요? 그랬을 때 더 좋은 디자인이 뭘까요? 11번가 쇼핑몰을 보면은 인터넷 페이지예요. 뭐 많이 익숙한 페이지죠? 굉장히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모바일 앱을 보니까는 정말 웹페이지에서 담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정말 알뜰하게 정말 스마트하게 다 넣었어요. 보세요. 이 위에 슬라이딩 탭 메뉴, 탭은 아니구나. 슬라이딩 메뉴, 페이지 인디케이터 해가지고 클리킹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항목들, 이벤트 항목, 드롭다운 박스 있죠. 항목 튀어나오죠. 누르면 얘네들도 두 개씩 한 조로 이제 또 페이지 인디케이터로 또 클릭하면서 나오겠죠.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탭이 있죠. 탭별로 안에 또 한 9개 정도씩 돌아가는 곳이 있죠. 그렇죠? 정말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모든 UI 구성 요소를 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큰일 했죠. 디자인하는 분. 근데 과연 사용자가 이 정보를 다 볼까요? 사용자들한테 다 필요한 정보일까요? 더 도움이 될까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래서 PC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할 때는 아까 반응형 앱 말씀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은 모바일에서도 정말 필요한 정보이냐 모바일에서도 정말 필요한 기능이냐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인터넷 페이지고 이게 모바일 페이지예요. 여기에서 더 강조해서 먼저 보여주는 정보들이랑 여기 있는 거랑 다르죠. 그쵸? 모바일 1번이 이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제 저가, 뭐 할인 상품 알려주는 얼러트 기능인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있어요? 안 보이죠? 그쵸? 어디 안에 숨어 어딘가 보긴 했는데 잘 안 보여요.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거랑 얘랑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제공하는 항목도 모든 항목을 다 여기서 제공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 화면도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화면은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정보를 아니면 중요한 태스크를 더 강조해서 홈을 만들고 뭐 메뉴바에서 얘네들 제공해도 하면 더 좋은 디자인일 수는 있죠. 근데 적어도 얘네들은 모바일은 따로 기획하고 설계했다는 게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따로 가야 돼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태블릿 앱 UI 디자인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Same UX Different UI예요. 그래서 기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 요소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적화해야 되는데 경험이라는 거는 동일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같은 정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중요해요.
태블릿이라고 더 넓어졌다고 더 많은 정보를 넣는다? 이러기보다는 모바일에서 집중해서 설계한 것들을 태블릿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운영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앱의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운영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건 미디어라는 거 기준으로 해서 디바이스별로 차이점을 뒀는데, 기기별로 사용 행태와 시간과 등등등 기기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TV는 스크린 엄청 크죠. 그쵸? 멀리 떨어져서 이용을 하고 리모컨으로 조작해요. 그러니까 조작이 그렇게 막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는 한번 쓰면 되게 편리한 자세로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수동적으로 조작을 해야 되고 하게 되고 2시간 넘게도 이렇게 꼼짝도 않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PC는 책상에서 키보드랑 마우스라는 입력 장치를 통해서 조작을 하죠. 얘는 1시간 내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예요. 그리고 개인과 가족이 같이 쓰는, TV는 가족이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태블릿은 크기는 더 작지만은 얘도 기본적인 사용 시는 안정적인 데서 쓰는 시 기본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숍 테이블에 앉아서, 아니 정 쓴다면은 뭐 지하철에 앉았을 때, 지하철에 서가지고 이거 들고 보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그리고 지하철에 앉아서도 잘 안 써요. 이게 그래도 무릎에 앉아놓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는. 그래서 테이블, 커피숍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안정적인 자세에서 보고, 얘는 1시간 안쪽이에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얘는 집 밖에서는 개인이 써요. 근데 집 안에서는 가족이 같이 쓴다고 연구 결과가,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폰은 어때요? 크기도 작고요. 이동 중에 써요. 어디 안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동 중에 씁니다. 그리고 폰은 목적이 있어서 시청하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는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지가 더 중요한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이용 시간은 30분 안쪽? 30분도 안 되죠. 뭐 지하철 타고 가는 중에 뭘 본다 하면 그때야 30분이 되는 거고, 짧게 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얘는 개인 디바이스고요. 이런 환경이나 사용 씬이나 사용 행태 고려해가지고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요. 태블릿 UI 레이아웃 관련해서 특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 폰에서는 목록이랑 상세 보기를 나눠줬던 거를 목록과 상세 보기를 바로 같이 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레이아웃이 가능하겠죠. 이거를 스플릿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화면들이 일반적인 화면이고요. 그랬을 때 얘를 세웠어요. 세웠을 때도 뭐 이런 구성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세웠을 때 얘를 나눠버리면은 이쪽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팝 오버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팝업이랑 팝 오버가 뭐가 다르냐? 팝업이 아니라 팝 오버잖아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게 팝업 형태로 위에 나타나요. 여기서 얘를 선택했어요. 그럼 얘가 사라지지 않고 아래 내용만 바뀝니다. 그래서 팝 오버예요. 계속 유지하고 있는 팝업 창이거든요. 팝 오버를 사용합니다. 이랬다가 가로 눕히면 스플릿 뷰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제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각각에서도 제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기에 내비게이션 아이콘들을 줘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 안에서 일반 세팅 항목을 선택했을 때 이 안에서 또 항목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전 버튼 여기 있죠.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는 스플릿 뷰에서 액션 아이콘들을 어디다 제공하는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이 아니라 상단에 제공하거든요. 이 영역이 넓기 때문에 얘를 잘 활용해라 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트 컨트롤을 많이 써라 그래요.
그래서 세그멘트 컨트롤이 어떤 범위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이때 뭐 인기 순위로 할래, 우리가 추천해 주는 걸 할래, 뭐 지니어스 알아서 해주는 거 할래, 이런 범위에 대한 선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타이틀바를 활용해서 제공하라, 이런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 문서를 보면은 하단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탭바를 활용해라, 탭 메뉴를 많이 줄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얘를 세우면은 하나면 안 보이거든요. 이 서비스를 폰으로 가져가면은 만화에 5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개 기준으로 제공하는 게 태블릿에서도 더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 뭔가 조금 다른 디자인을 제공하는 거. 이런 캘린더 같은 경우는 방향 바뀌었을 때 조금 다른 디자인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태블릿뿐 아니라 그 아이폰 캘큘레이터처럼 더 재미있고 다른 그런 레이아웃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치 컴프레스라는 전략이 있고, 스택, 이걸 더 쌓아나가는 이런 요소들도 이쪽에 쌓고, 얘를 합해가지고 이쪽에 레이아웃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배치를 다시 각 오리엔테이션을 맞춰가지고 가장 좋은 배치를 할 수 있게 제공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요소들을 조정하는 것도 모듈화 하면은 더 편리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익스펜드, 콜랩스 이런 개념을 쓰고요. 이 옆에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펼쳐지고 뭐 축소되고 이런 개념이고, 얘는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얘가 너무 좁으면 안 되니까는 얘는 아예 이쪽을 숨기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 이제 뭐가 쭉 나오겠죠. 팝 오버 같이 이런 방향 변경했을 때 처리 방법들을 참고해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고려해야 돼요. 같은 이벤트, 같은 프로모션 요소를,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뭐 월 단위로, 아니 월이 아니라 일 단위로, 아니 주 단위로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계속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이미지를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폰이랑 패드랑 PC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항목이 똑같은데 이런 걸 디자인적으로 비율을 달리 한다든지 그러면은 세 벌을 다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운영 비용이 한 2배 정도는 더 들어요. 시간도 더 들고요. 그래서 같은 비율로 고정을 해버리면은 스케일링만 하면 되죠. 그럼 그래픽 디자인이 훨씬 더 한 1.5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벌만 제작할 때 한 1.5배 정도 시간만 들여가지고 금방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게 영역 사이즈가 달랐었어요. 처음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운영 쪽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바꾸면서 이걸 맞췄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이 하단에 이런 썸네일 이런 것들도 비율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태블릿, PC 같이 제공을 할 때 어떤 거 먼저 디자인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때는 드린 말씀이 모바일을 먼저 디자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모바일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냥 PC가 기본이었고 모바일이 옵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모바일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 뷰, 웹사이트 페이지 뷰가 한 2015년 되면은 PC를 넘어설 거라고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게 더 빠를 거예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모바일은 기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모바일은 집중하기가 더욱 쉬워요. 스크린이 작잖아요. 작은 스크린에 우리가 서비스를 아니면 정보를 담는 것들을 고려하면은 얘를 먼저 하고 나서 큰 거를 하면은 훨씬 더 집중된 정보들을 여기서 심플하게 보여줄 수 있죠. 근데 PC를 먼저 하면은, 먼저 디자인하면은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으니까는 이것저것 많이 넣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바일로 오면은 복잡해지죠. 그렇죠? 심플한 디자인을 위해서 모바일을 먼저 디자인하면은 집중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서비스의 폭넓은 사고에 유리해요. 모바일 폰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PC보다. 뭐 각종 센서들 들어가 있지, GPS 있지,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카메라 있지, 마이크 있지. 그런 다양한 센서와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PC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넓은 화면에 그냥 제한적인 기능만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을 먼저 고민할 경우에는 더 넓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모바일을 디자인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